아나운서 공화국 스페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각층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27일에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미투 연대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계시는 두 분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 대표 남정숙 교수님, 그리고 강민주 전남 CBS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우리 PD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사로 접했어요.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가 발족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미투 연대가 어떻게 발족까지 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생존자 연대는 피해자들 미투, 그러니까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잘 하다가 성폭력을 당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퇴출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 모임인데요. 권력형 성폭력은 2018년 2월 달에 사실 새로 등장한 개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SNS나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 사례들을 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서로 통해요, 피해자들끼리. 예, 그러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고, 뭐 간첩 접선하듯이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서로 피해 사실 공유하고 또 그 배경 같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해주다가. 용기를 내자고 하는 취지로 아. 만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은 아예 저희처럼 문제 제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다들 그렇죠. 공통점이 아직도 네. 엄청나게 많은 네. 거예요. 저도 기자님들, PD님들, 작가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를 취재하시는 그 취재진 분들께서 자기 고백처럼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다른 피해자분들도 목소리를 높여야지만이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사회에서 또 내 조직에서 더 나은 조직과 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을 모아서 이제 좀 도움을 줘보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됐고, 일단 위로가 서로 네. 많이 됐죠. 속 시원하다고. 속이 시원하죠. 네, 그리고 권력형 성폭력이 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패턴이 너무 맞아요. 똑같은 패턴이 거예요. 있어요. 패턴은 네.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패턴이 있구나. 모이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권력자가 피해 여성을 폭력을 휘두른다가 1단계예요. 그다음에 2단계는 그분이 조직에서 권력자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남과 여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서 카르텔을 형성해요. 아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권력자랑 카르텔이 그 피해인 사람들한테 공격을 가해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 쫓아내버려요. 결국 이 한 명만 나가면 된다의 분위기로 네. 바뀌는 맞아. 거죠. 네, 본인 이차 자체. 가해를 하는 분위기가 거죠. 그렇게 다 네. 바뀌어요. 네. 똑같아요. 네. 두 분도 사실 진짜 피해자신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했던 그런 일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피디님부터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저는 원래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6년 5월에 이제 PD 자리가 한 자리가 어렵게 열렸길래 네, 시험을 전남 보고 CBS 죠? 시험을 봐서 한 300명 중에 1등 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입사한 지 이틀째 날. 이틀째 날. 이틀째 날 이제 국장이 이런 3인 소파에 누워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누워서 네,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들고. 누워 네. 계세요. 네. 그럼 누워 있고. 교육하는 자리를 흔들면서 누워서 교육을 하길래 한 10분 고민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지금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한 10분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런 자세 같은 게. 그래서 국장님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런데 앉아서 교육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이제 폭언과 함께 뭐 욕설과 함께 뭐 너를 뭐 해고해버리겠다니, 너는 지금 수습 신분이라 어디 가서 문제 제기해도 너를 구제해줄 사람 없다니, 이런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성희롱 발언, 뭐 민망한 여러 가지 성희롱 발언, 기사화 많이 됐던 그런 성희롱 발언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런데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랑곳 않고 어떤 폭언과 성희롱 그러니까. 발언들이 있었나요? 본인의 성기에 뭐가 났다느니 제 엉덩이가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1대1도 아니고 다 있는 자리에서.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되신 근데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저를 해고하겠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수습이 끝나고 그 뒷날 생방송을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제 나왔더니 바로 해고 통지서를 주더라고요. 근데 해고 통지서에 이유가 없었고 사유가 전혀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져 있는. 그래서 그냥 지방노동위에 가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겠다 해서 진호위에 갔죠. 근데 사실 수습이 이 해고 판정 받긴 쉽지 않은데 이기긴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복직을 하시게 돌아왔죠. 된 그랬는데 회사 내에서 가해자 처리를 너무 질질 끌면서 안 해주고 저는 이제 가해자랑 분리가 안 되니까 본사에 와가지고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지난해 9월에 전남 CBS의 계약직 24살짜리 여직원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해고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회사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사건 보고 이건 회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다들 의지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못 싸웠길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까. 그 사건을 돕고 그리고 그 사건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추정컨대 아마 미운털이 많이 박혔을 거예요, 회사 내에서. 왜냐면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그랬구나. 저도 고소를 똑같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가해자한테 마침 또 두 번째 해고를. 해고는 근데 사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유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네. 어떠셨나요? 저는 2004년 2월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를 해서 2016년 2월 달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2011년 4월에 그 가해 교수님을 이제 그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MT를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본청에 가서 저기 펜션에 들어가서 뭐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술을 좀 취했는데 자꾸 제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네, 그냥 은근슬쩍이 막. 그래서 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저 먼저 올라가서 자겠다고. 펜션이 이제 2층이었어요. 네네. 1층에서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2층에 올라가서 자겠다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제 몸을 만지는 거예요. 뒤에 몸을 완전히 밀착을 해서 뭐 배서부터 계속 몸을 만지는데, 아니 이건 뭐지, 강도 아닌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교수님? 예, 교수님.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앉은 채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굉장히 위협스러웠어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밀쳐놨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또 겸연쩍어 하면서 일어나는데 바지를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 바지를 축히고 벨트를 축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너무 사진처럼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채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비정규직이었고 그 선생님은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만나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거의 그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았어요. 저만 참으면 정말 다 조용하겠구나. 참았는데 그 이후부터 그 선생님이 너무 상습적으로 이상한 성추행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뭐 뒤에 와서 끌어안고 뭐 되게 더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아주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러다가 학교가 설립이 성공적으로 딱 되고 2014년 4월 달에 첫 번째 MT를 갔어요. 네. 근데 그 MT 장소에서 그 선생님이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아, 그 전에 이미 한 번. 계속 했죠. 어. 계속.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자꾸 몸을 만지고 성추행을 하고 막 이런 데를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배이자 교수로서 학생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첫 번째 MT였기 때문에 정말 꾹꾹 참았어요. 참으셨죠. 정말 꾹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확 질러버렸어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랬는데 학생들이 그걸 봤어요. 네.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무마해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남정숙 교수는 내 살을 싫어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니 그러면 그 전에 학생들이 들었을 때 그분이랑 저랑 무슨 살을 섞었나라고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과 자존심과 자괴감과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죽고 싶었어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땅을 파고 그 얘기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냥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너무 수치심이. 네, 너무 수치스러웠고 네. 아, 이게 트라우마가 아직 네, 맞아요. 해결이 맞아요. 안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너무 학생들도 놀래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얘들아 오늘은 남 교수랑 잘 테니까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잘못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그래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그 도대체 권력이 뭔가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권력이. 네. 뭐 하여튼 그러고도 여러 건이 있고 그 이후에도 MT에 가서 술만 마시면 어쨌든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 너무 비겁하게 좀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지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0.01%밖에 그때까지만 안 참자. 남았어요. 예, 당연히 설립을 했고 다 뭐 정규직만 저는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좀 비겁했죠.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목격한 학생들이 학교에 투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학생들이 투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익명으로 투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상담 센터에서는 그 사람을 투서한 학생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의 행정실에 있는 입학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진 나오죠. 그 입학 자료를 사진 나온 걸 가지고 그 접수받은 학생한테 대조를 했어요. 얼굴 대조를 해가지고 익명으로 된 학생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다 학생들이 알게 됐잖아요.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증언도 안 하고 그 이후에 고발도 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건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지향적인 여자 교수, 남자 교수들이 저를 또 막 가해하고 조직에서 막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교수니까 이제 학회 활동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논문도 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뭐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 전부 남정숙의 꾸민 일이 다 조작이다. 그렇게 아니, 말을 꽃뱀 했다고요? 취급을, 아니 그럼요. 꽃뱀 프레임으로 다 씌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가해 교수가 계속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정숙이 자기를 모함하고 원장이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래서 제가 한 걸로 학교에 다 소문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2011년부터 있었던 몇 년 동안의 것들을 학교에 저도 성상담센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받는 상처가 상당했겠네요. 그게 전과전 중에서 가장 슬펐어요. 가장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네,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1심만. 네,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민사 1심, 형사 2년 1심. 6개월이요? 네, 2년 6개월 만에 이제 제가 승소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조직적인 가해가 어마무시했어요. 그 이게 정말 가르쳐- 2차 가해네요. 정말. 너무 심해. 저는 이제 조직적인 2차 가해가 더 심해요. 그래서 강의에서 배제되고, 그 다음에 저 연구실에서 쫓겨나고, 네. 하다못해 조사위원들, 징계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이니까 제 편을 안 들어주죠. 뭐 잘해보자, 응? 우리 그러지 말자,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저한테 조사하러 오신 분이 제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학생들을 이용해서 뭘 하시겠다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아니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저는 피해자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때 이후에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결론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직 결론은- 결론이 안 났어요. 계속 지금 이게- 그 과정이세요? 예, 저희는 결론이 뭐냐면 미투들은 고발이
결론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시작이죠. 전혀 네, 아니에요. 맞아요. 원직 복귀. 고난의 시작이라고 네. 봐야죠. 원직 복귀하고 저희가 돌 맞은 거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돌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음. 그 결론에 도달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이 방송을 피해자분들, 아직까지 말 못하고 있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언을 좀 이렇게 몇 가지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아주 초반부터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네. 아주 초반부터. 네. 그냥 변호사, 노무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무료 자문하는 것도 많고 또 찾아보면은 뭐 1시간에 10,000원, 1시간에 50,000원 이런 식으로 상담해 주시는 그래요? 분들도 있고 네 해서 그냥 내가 느꼈을 때 위협을 느꼈다 했을 때 저는 바로 주변에 찾아가가지고 돈을 네. 지불하더라도 많지 않은 돈이니까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저기에요. 뭐라 그러지? 사건 진술서? 네. 네, 그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술서. 네, 진술서.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아예 자세하게 써야 네, 돼요. 꼭 그때 꼼꼼하게. 커튼이 어땠고 아주 정확하게 길게.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게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 시간, 그리고 그날의 뭐 날씨라든지 그 사람의 옷차림이었다든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야 그렇죠. 라는 네, 수준으로서 그리고 일관된 네, 진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그거를 복귀해내서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보면 이제 저는 취재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면 앞뒤는 되게 상세한데 그 사건 현장을 뭉개놓는 경우가 잊어버려요. 굉장히 그 많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뭉개지 않으면 힘들어서 이걸 지워버리려고 맞아, 자꾸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걸 힘들더라도 앞뒤로 며칠 쉴 생각하고라도 이걸 써야 된다고 설득을 하죠. 증거를 네. 아까 녹취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요새 휴대전화로도 네, 얼마든지 다 해놔야 되고. 돼요. 그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녹음하거나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놓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또 한 번 가셔요. 네. 제가 그렇게 증거를 다 마련했어요. 네. 교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 나중에라도 녹음을 다 해놔야 돼요. 네. 이렇게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두 분을 찾아가서 네. 또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또 공유하고 그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미투 생존자 연대가 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저는 자조 모임이에요. 피해자들이 피해자 스스로를 도우면서 그 일상생활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부 피해자 위주의 자조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법률 지원,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료 지원, 그다음에 상담 지원. 그러니까 지원을 먼저 환자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가 오면 상담을 하고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법적인 건 법적인 것대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 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너무 시간이 멀어. 오래 걸리고 네, 어렵죠. 너무 처벌받기가 소모적이고 어렵죠. 네, 비용도 너무 많고 기존의 판례들이 너무 후진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이를테면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는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너무 어리고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는 또 교수였고 또 가해자가 그 업계에서 또 2인자였고 네.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이 서울에도 여러 개가 예, 있어요. 예. 네. 많이 보도됐었죠. 네. 그래서 그 애들 진술서랑 경찰 고소한 건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선에서 가닥이 좀 잡히면 이제 저희가 그 공문 같은 걸 보내서 조각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다들 그게 안 되니까 법정 다툼을 2년, 3년 하게 되는 어려운 거예요. 법정 다툼을 선택하게 되지만 네. 다른 방법도.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빠르고 피해자들이 좀 위로가 될 만한 그리고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질 만한 방법들을 사회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해서 저희의 케이스를
이제 언론, 법조계, 교육계 이렇게 좀 들여서 각자의 업계에서 연구를 하고 또 법안 발의 같은 것도 하고 정책까지 내놓은 게 이제 목표 필요하죠. 네, 네, 중요하죠. 네,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아나운서 공화국에서도 또 MBC 아나운서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고 또 네. 기회가 돼서 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